매일매일 터져 나옵니다. 고 김광석 씨 관련된 뉴스. 자, 그런데 오늘은요, 네 분과 함께 좀 색다르게 이렇게 해볼까요? 오늘은 경황이 없었지만 땡땡 했다. 이 시리즈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백 변호사님, 네. 경황이 없었지만 땡땡 했다 시리즈 첫 번째는 뭘까요? 학교에는 알렸다. 아하. 근데 학교에는 알렸다니까 그 서현 양의 죽음을 알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네. 근데 서현 양이 사망한 시점은 2007년 12월 23일입니다. 네. 2007년이면 서현 양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네. 사망을 했으면 사망한 사실 당연히 알렸어야죠. 그게 일반적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2008년에 정상적으로 중학교 2학년이 됩니다. 허허.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생활기록부에 딱 보면 이제 3월 3일 날 개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오죠. 네. 그럼 무단결석 아니에요. 어허. 무단결석이니까 학교 측에서 알아보고 네. 그 상황에서 서혜수 씨가 통보를 해요.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허허.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네. 사망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혜수 씨는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않았다는데 네.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않은 것과 서현이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는데 알리지 네. 않은 건 숨긴 거는 허허. 아예 다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경황이 없는데 서현 양이 사망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미국을 간 것도 모자라서 네. 학교에는 서현 양과 마치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것처럼 알렸다라고 해서 네.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저희가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제 저희 MBN의 뉴스와이드, 송전 앵커가 진행하는 MBN 뉴스와이드 제작진이 직접 서혜순 씨와 접촉을 해서 이 서혜순 씨로부터 이 직접 건네받은 서현 양의 학생 기록부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MBN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 서현 양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방금 백성문 변호사의 말씀처럼 2007년 12월에 이미 서현 양은 사망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죠.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 2월 어찌된 일인지 이듬해인 2008년 2월 모든 가족이 서현 양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즉 이민을 갔다는 그 내용이 분명히 써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MBN 뉴스와이드 취재진 제작진에게 보내온 학생생활 기록부입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지금 물론 이 지금 미스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게 많습니다만 왜 그 전에 사망했는데 이미 2008년 2월에 이민을 간다고 기록이 돼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서혜순 씨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뭐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네. 서혜순 씨가 고의적으로 그 서현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는 명백하다. 다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은 네. 소송에서의 어떤 유리함 이런 거라고 지금 현재 보이는 건 그래요. 그 소송은 저작권 관련 그렇죠. 소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선이지만 뭐 저간의 사정이야 서혜순 씨밖에 모르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적어도 고의적으로 죽음을 알리지 않은 건 사실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요. 그동안 서현 양의 죽음 2007년에 12월에 이미 사망했는데 10년 동안 알리지 않았던 것에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죠. 관련해서 발언들을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댁이 무슨 서우한테 한 번도 서우한테 따뜻한 밥을 차려준 적이 없어요. 큰엄마라는 사람, 고모라는 사람들. 서울 한 번도 부른 적 있대요? 한 번도 없다고요? 한 번도? 예, 한 번도 없어요. 김광석 씨 살아있을 때 돌아가신 후에 다? 돌아가실 때 예.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후. 친가 쪽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생가라는 게 어디에? 친가 쪽에 알리지 않으신 이유. 그러니까 친가 쪽뿐만 아니고 저는 저희 엄마도 알리질 않았어요. 친어머니한테까지도 안 알리셨어요. 장애우 키우는 엄마들은 장애우가 좀 잘못되면 마음으로 묻는 거지. 무슨 그 안에서 조문 받고 돈 받고 조문 부주금 받고 그럴 경험 없어요. 서우 잘못됐으니까 와주세요. 뭐 하세요. 저는 그게 다 싫었어요. 다요. 친정이고
뭐 그쪽이고. 친정이고 시댁이고 알리고 싶지 않았다. 네. 조용히 그냥 혼자 아이를 보내고 보냈어요. 싶었다. 예.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가족들이 서현 양을 찾지도 않고 내외가 없었다고 이렇게 서 씨가 주장하고 있는데 서연이의 소식에 대해서 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러니까 그 세순이가 너무 보기 싫어서 멀리했던 거지 서연이가 보기 싫었던 건 아닙니다. 그 소녀의 죽음을 모르고 계셨다가 들으셨을 때 좀 심경이나 이런 게 좀 어떠셨어요?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예, 많이 놀랬죠. 많이 놀랬고 또 뭐 하나밖에 안 남은 광석이 혈육인데. 일단은 서혜순 씨 얘기와 또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의 얘기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 양측이 서로 왕래가 고 김광석 사망 이후에는 없을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게 패였다는 것은 양측의 지금 실제 발언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요, 백 변호사님. 당시 서현 양이 사망했을 당시,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2007년 12월로 가봅니다. 그런데 당시 부검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왜 부검을 했을까? 부검은 어떨 때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상적이지 않은 죽음으로 의심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현 양이 12월 23일로 그 당시 2007년 12월 23일 돌아가 보면 갑자기 이제 뭐 호흡곤란 증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19를 불러서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가 폐질환이 걸렸을 때 통상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오거나 도착해서 바로 사망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증상이 생기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뭔가 이상이 있다 싶으면 거기서 입원을 시키고 입원을 시키고 치료하는데도 그 과정에서 뭔가 악화가 돼서 사망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당일날 사망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그 전에 혹시라도 학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폐질환이 아니라 다른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부검에 대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에 유가족이면 서혜순 씨가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를 한 거죠. 동의를 해서 이제 부검을 딱 해보니까 일단 사인은 이제 폐질환 맞습니다. 미만성 폐포 손상이라고 해서 이제 폐포에 고름이 생기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폐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성 폐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혹여 외부에 타박의 흔적이 있는지 근데 전혀 없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하는 게 독극물의 흔적이 있는지 그래서 약물 검사를 해봤는데 거기 나온 게 디아이드 코데인하고 메칠에페트린 같은 게 발견이 됐는데 그게 감기약 성분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서혜순 씨가 어떤 식으로든지 서현 양에게 감기약을 먹였고 감기약을 먹였다는 건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돌봤다는 의미예요. 관리했다는 거죠. 관리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검을 했지만 엄마가 감기약도 줬고 뭐 이상은 하지만 외부적인 타살 흔적은 전혀 없고 그리고 폐질환으로 사망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검 소견을 보고 이거는 그냥 병사구나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지금 홍순민 아나운서 지금 앞서 서현 양 지금 1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서현 양의 학생 생활 기록부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내용을 CG로 보여드리는 부검 감정서, 서현 양에 대한 부검 감정서 저희 MBN이 단독으로 입수해서 지금 보도해드리는 건데 부검 감정서에 나온 내용을 차례차례 이 순서대로 이 홍수민 아나운서가 좀 주요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일단 부검 감정서를 보면요. 일단 조직검사상 폐에서 미만성 폐포 손상과 더불어서 급성 화농성 폐렴 소견을 보여서 소기관지에서는 몇 군데에서 그 아까 말한 그 이물질이 관찰된 간에서 중등도의 지방 변성 소견을 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이물질이 관찰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만성 폐포 손상은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어떤 뜻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그다음 그리고요 뇌하수체, 비신, 그다음 내용 갈까요? 비장 이런 다른 장기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다는 게 이제 판명이 됐고요. 말초 혈액, 심장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청산염, 유기인재류, 유기염소 재료 및 카바메이트 재료가 검출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요 부분은 타살 음독사가 아니라는 어떤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지금 그 소개를 적은 거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무슨 뭐 독극물이라든가 다른 약물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부검 감정서는 적었고 그다음에
말초혈액, 심장혈액에서 이러이러한 성분 검출됐고 이러이러한 게 그러니까 검출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감기약 성분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하, 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다음 내용 뭡니까? 참고사항. 앞서 백 변호사님 설명처럼 디하이드로 네. 코데인, 메칠 에페드린, 카페인 및 이런 등의 성분으로 기침 가래 등에 사용되는 기침 감기약. 그래서 앞서 백 변호사님과 김복준 의원님은 엄마 서혜순 씨가 서현 양을 돌봤다라는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 부분이. 그리고 말초혈액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1% 미만 화학성 분석과 정용호의 시험에 의한다. 이렇게 지금 부검 감정서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만성 폐포 손상이 뭔지 그거 혹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나요? 미만성 폐포 손상이 뭔지 저희가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게 뭐냐면 이 말단 부분에 폐의 말단 부분에 포도송이처럼 이 조직이 있답니다. 그 부분이 광범위하게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만성 폐포 손상이라는 소견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32년간 경찰 생활하시면서 많은 이제 부검도 이제 그 참관해 보신 김복준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제 이거를 다른 저 부검 감정을 MBN 단독 보도한 내용을 만약에 다른 일반 법의학자들한테 보여줬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떨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아마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부검 감정서가 일반적으로 한 7장 정도가 되거든요. 네. 뭐 저희가 부검을 의뢰하면 그 나중에 경찰로 오는 게 한 7장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2장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2장 정도 앞 단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네. 지금 요거는 왜 2장인지는 5장인데 지금 2장만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뒷부분 그래서 법의학자도 지금 부검서 총 5장 중 2장뿐이나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는 게 나중에 의뢰해서 받으면 5장에서 7장 정도가 그런가요?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2장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네. 현재 하여튼 그 우리가 앞에 2장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백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서현 양 관련돼서는요. 네. 뭐 서현 양을 뭐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여부는 둘째고요. 네. 유기치사죄가 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다른 명확한 증거 이를테면 이 정도. 이웃집에 있는 어떤 그 서현 양을 돌봐오던 이웃집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경찰에서 제가 보니까 애가 맨날 아픈데 엄마가 네.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아주 방치하고 관리를 안 합디다. 네. 이런 얘기를 경찰에 해준다면 이건 유기치사죄가 네. 성립되는데 아마 하자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하. 그런 진술이 없는 한 네. 이제 우리는 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백병문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부검을 해봤더니 감기약을 먹였던 그런 흔적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감기약? 그렇다면 적어도 관리하지 않는 엄마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를 돌봤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이한테 감기약도 먹이고 병원도 데려가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게 유기치사를 하는 어머니의 행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드러난 거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서혜순의 네. 어떤 뭐 다른 도덕적 비난 그건 별개로 하고요. 네. 서혜순이 받고 있는 유기치사 관련된 혐의에서는 유리한 정황이라는 것이죠. 일단은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이번 사건을 경황이 없었다 시리즈로 지금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경황이 없었지만 시리즈는 홍순민 아나운서 두 번째 시리즈는 뭡니까? 경황이 없었지만 이민 준비는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7년 12월 23일에 이제 딸이 사망을 합니다. 2007년. 네. 그렇죠. 2007년이요. 그리고 나서 딸 사망 한 달 뒤 바로 하와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와이로 넘어가면서 네. 2008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이제 하와이에 거주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민을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사업체 운영하는 이에게 발급되는 비자인 E2 비자. 네. 그러니까 투자자 비자를 받은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네.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네. 사전 준비는 있던 게 아니었는지 이런 게 이제 또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민만 간 게 아니라 네. 지금 홍수빈 아나운서 네. 그 사이에 지금 이 일부 보도를 보면 서혜순 씨가 미국에 가서 법인을 설립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딸 사망 한 달 뒤 미국으로 가고 네. 또다시 한 달 뒤 해성법인이라는
이 해성 코퍼레이션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법인 이름이 해성법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2008년 2월부터 네. 편의점 운영의 목적으로 설립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하와이에 네. 호놀룰루 네. 스피드 마트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을 하고 네. 경제적인 기반을 이제 닦으려고 준비를 한 거죠. 근데 백 변호사님, 네. 2007년 지금 시청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2007년 12월에 서현양이 사망을 했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법인을 설립한 게 2008년 2월 24일이에요. 거의 딱 2달 만에 세워요. 이게 원래 이렇게 빨리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법인을? 저 때부터 준비했으면 안 되죠. 네, 그 전부터 준비했다고 봐야 되고요. 아하. 물론 서예순 씨가 그냥 서현양을 데리고 같이 미국에 가려고 생각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네요. 이제 서예순 씨가 지금까지 계속 이 딸아이의 죽음을 아무데도 알리지 않은 게 경황이 없어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네요. 그 경황이 없는 게 이것 때문이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시당초 하와이로 이주할 생각을 했고 이주해서 지금 일단 이 동업자로 돼 있는 이땡성이라는 분하고 네. 같이 이제 지금 이 법인을 설립한 거거든요. 네. 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도 미국에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됐던 거고 또 어쨌거나 이민을 준비를 했다면 네. 최소한 2007년 여름부터는 준비했다고 봐야 될 거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네. 서현양의 죽음과 관련해서 서현양을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서현양의 사망이 좀 석연치 않다라고 하면 네. 그 당시에 소송 중이었잖아요. 네네. 소송 중에 뭐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서현양이 사망을 했건 사망하지 않았건 간에 결과는 사실상 동일해요. 맞아요. 다만 하나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서현양의 사망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유기치사나 뭐 부작위한 살인죄나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상속결격자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리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오는 게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런 게 추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네, 보면요. 12월 23일에 죽었다라고 하지만 서현양이 실제로 장례를 치르기까지는 한국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2월 26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머지 정리를 갖다가 다 하고 지금 1월에 넘어가거든요, 하와이에. 네. 이게 상식을 떠나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인가. 네. 이게 굉장히 참, 왜냐면 이민을 간다라고 하는 네. 게 이쪽에 있는 집이든 뭐든 네. 뭐 이런 걸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준비를 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준비가 서현양의 죽음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 관건을 찾아야 되고 실제로 지금 주변에서 이 의혹들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 부분, 그러니까 넘어가서 사업체를 그것도 그 지금 현재 고 김광석 씨의 친구라고 네. 생각되는 그분,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 네. 그 김광석 씨가 죽기 전에 네. 불륜 문제로 해서 다퉜다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그분하고 회사를 차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하고 계속적인 유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볼 그런 이유가 네.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엊그제 이제 이상호 기자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이 참고인 신분으로 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때 이 광역수사대 앞에 나와서 포토라인 서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시잖아요. 하와이에서 좀 새롭게 나온 사실들이 있나요, 혹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많이 입수할 수가 있었고요. 취재한 자료들 제가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좀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고요. 아직 저희가 공개하기에는 서예순 씨가 대비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우려가 있어서 경찰에게 일단 제출을 했고요. 수사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자료가 향후 수사에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시나요?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사안이고 경찰로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예순 씨 자백을 받아내야 되는데 아마 그 과정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하와이 취재를 마치고 왔대요. 근데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입수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다. 하지만 다 경찰에 넘기겠다. 하지만 경찰로서도 하도 오래되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서해순 씨 자백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궁금증만 더 증폭시키는 지금 인터뷰가 되고 말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런데 지금 경황이 없다 시리즈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세 번째 경황이 없다 시리즈 백성문 변호사님 네. 뭡니까 세 번째는요? 경황이 없었지만 저작권 소송은 계속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저작권 소송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김광석 씨의 아버지하고 이 서해순 씨하고 1990년대,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살아있을 때 네. 어느 정도 합의를 합니다. 아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저작권에 관련된 것들은 서연이한테 다 준다. 딸. 이렇게 합의를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사망을 할 때 유언을 해요. 이 저작 인정권 관련해서는 이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하고 본인의 부인, 그러니까 김광복 씨의 어머니에게 준다라고 또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 김광복 씨와 어머니가 원고가 되고 서현 양과 서해순 씨가 피고가 돼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는데 네. 1심, 2심, 3심까지 중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서현 양과 서해순 씨의 완승으로 끝나요. 대법원까지. 네. 근데 이 항소심과 대법원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파기환송이 됩니다. 우리 이제 뭐 거의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파기환송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넘어오는데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법원 판결하고 거의 유사하게 그래 이건 서해순 씨하고 서현이가 이 저작권 관련해서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걸로 조정이 이루어져요. 네. 조정이라는 말 그대로 합의죠.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광복 씨와 김광복 씨 어머니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이 저작권 관련된 권리가 서현이한테 다 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현이가 죽었다는 거 알면 우리가 합의해줬겠냐. 합의 안 했다. 라는 게 일단 이 김광복 씨 측 주장인 거고요. 이 서해순 씨는 이거예요. 아니 대법원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이기는 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조정 뭐 서현이가 죽었다고 조정 응하지 않으면 어차피 결론은 똑같다. 뭐 지금 1심, 2심 대법원까지 내용이 똑같은데 무슨 서현이가 살아있고 죽었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나는 정상적으로 서현이의 제대로 된 상속인이기 때문에 이건 소송에서 알리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할진 몰라도 이건 무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법은 맞습니다. 무효가 아니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판결로 끝났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조정으로 끝났다 보니까 이 서현 양의 죽음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 양쪽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거기서 조금만 보태서 말씀드리면 애초에 그 아버지로 그 저작 인정권을 다 넘겼던 것이 그 김광석 씨 입장에서는 아내의 부정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 저작권에 대해서 손을 못 대게 하려고 넘겼다라고 유족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희순 씨는 그게 아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송이 처음에 붙었었고 그러니까 김광석 씨 사후에 아버지를 대상으로 서희순 씨가 소송을 걸어서 소송이 붙은 것에서 나와 있는 첫 번째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정이 뭐였냐면 서현이에게 주겠다라고 합의를 한 거고 그 4개의 앨범에 대해서 서현이한테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새롭게 만들게 되는 라이브 앨범은 서해순 씨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는데 나중에 나온 이번 그 판결, 대법원 판결과 그 조정은 그 첫 번째 판결과 조정에 근거를 해서 애초에 서현이가 갖는 걸로 됐는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어머니하고 아들한테 줬느냐. 이런 부분들이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족들은 다시 서현이한테 갖고 그래서 그 서현이의 몫을 정당하게 그 서해순 씨가 받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서현이가 죽었다는 걸 알리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지금 이 소송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요 김광석 씨의 그 오랫동안 알고 있었을 남성이 아니겠네 이런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순 씨 곁에 있는 남성이 김광석 씨도 알고 있었을 남성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광석 씨의 안타까운 죽음 여전히 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알리질 않았어요. 친어머니한테까지도 안 알리셨어요? 장애우 키우는 엄마들은 장애우가 좀 잘못되면 마음으로 묻는 거지 무슨 그 안에서 조문 받고 돈 받고
조목 뭐 부주금 받고 그럴 경우가 없어요. 서우 뭐 잘못됐으니까 와주세요. 뭐 하세요. 저는 그게 다 싫었어요. 다요. 친정이고 뭐 그쪽이고 친정이고 시댁이고 알리고 싶지 않았다. 네. 조용히 그냥 혼자 아이를 보내고 보냈어요. 싶었다. 예.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가족들이 서현 양을 찾지도 않고 내외가 없었다고 이렇게 서 씨가 주장하고 있는데 서현이의 소식에 대해서 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러니까 그 세순이가 너무 보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멀리했던 거지 서현이가 보기 싫었던 건 아닙니다. 그 소녀의 죽음을 모르고 계셨다가 들으셨을 때 좀 신경이나 이런 게 좀 어떠셨어요?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예, 많이 놀랬죠. 많이 놀랬고 또 뭐 하나밖에 안 남은 광석이 혈육인데. 일단은 서혜순 씨 얘기와 또 고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의 얘기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 양측이 서로 왕래가 고 김광석 사망 이후에는 없을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게 패였다는 것은 양측의 지금 실제 발언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요, 백 변호사님. 당시 서현 양이 사망했을 당시,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2007년 12월로 가봅니다. 그런데 당시 부검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왜 부검을 했을까요? 부검은 어떨 때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상적이지 않은 죽음으로 의심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현 양이 12월 23일로 그 당시 2007년 12월 23일 돌아가 보면 갑자기 이제 뭐 호흡곤란 증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19를 불러서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가 폐질환이 걸렸을 때 통상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오거나 도착해서 바로 사망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증상이 생기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성 폐포 손상은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어떤 뜻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그다음 그리고요, 내용. 뇌하수체, 비신, 그다음 내용 갈까요? 기장 이런 다른 장기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다는 게 이제 판명이 됐고요. 말초혈액, 심장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청산염, 유기인재류, 유기염소재류 및 카바메이트 재료가 검출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요 부분은 타살 음독사가 아니라는 어떤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지금 그 소개를 적은 거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무슨 뭐 독극물이라든가 다른 약물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부검 감정서에 적었고 그다음에 말초혈액, 심장혈액에서 이러이러한 성분 검출됐고 이러이러한 게 그러니까 검출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감기약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다음 내용 뭡니까? 참고사항. 앞서 백 변호사님 설명처럼 디하이드로 코데인, 메칠 에페드린, 카페인 및 이런 등의 성분으로 기침 가래 등에 사용되는 기침 감기약. 그래서 앞서 백 변호사님과 김복준 의원님은 엄마 서혜순 씨가 서현 양을 돌봤다라는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 부분이. 그리고 말초혈액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1% 미만, 화학성 분석과 정용호의 시험에 의한다. 이렇게 지금 부검 감정서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만성 폐포 손상이 뭔지 그거 혹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나요? 미만성 폐포 손상이 뭔지 저희가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게 뭐냐면 이 말단 부분에 폐의 말단 부분에 포도송이처럼 이 조직이 있답니다. 그 부분이 광범위하게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만성 폐포 손상이라는 소견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32년간 경찰 생활하시면서 많은 이제 부검도 이제 그 참관해 보신 김복준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제 이거를 다른 저 부검 감정을 MBN 단독 보도한 내용을 만약에 다른 일반 법의학자들한테 보여줬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떨까요, 이 부분은? 뭔가 이상이 있다 싶으면 거기서 입원을 시키고 입원을 시키고 치료하는데도 그 과정에서 뭔가 악화가 돼서 사망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당일날 사망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그 전에 혹시라도 학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폐질환이 아니라 다른 독극물에 사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부검에 대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에 유가족이면 서혜순 씨가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를 한 거죠. 동의를 해서 이제 부검을 딱 해보니까 일단 사인은
이제 폐질환 맞습니다. 네. 미만성 폐포 손상이라고 해서 이제 폐포에 고름이 생기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폐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성 네. 폐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혹여 외부에 타박의 흔적이 있는지 근데 네. 전혀 없었어요. 그럼 그다음에 세 번째 생각하는 게 독극물의 흔적이 있는지 그래서 약물 검사를 해봤는데 거기 나온 게 디아이드 코데인하고 메칠에페트린 같은 게 발견이 됐는데 그게 감기약 성분이에요. 그러면 네. 그 전에 서혜순 씨가 어떤 식으로든지 서현양에게 감기약을 먹였고 감기약을 먹였다는 건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돌봤다는 의미예요. 관리했다는 거죠. 관리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검을 했지만 엄마가 감기약도 줬고 뭐 이상은 하지만 외부적인 타살 흔적은 전혀 없고 그리고 폐질환으로 사망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검 소견을 보고 이거는 그냥 병사구나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지금 홍순민 아나운서 지금 앞서 서현양 지금 1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서현양의 학생 생활 기록부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내용을 CG로 보여드리는 부검 감정서 서현양에 대한 부검 감정서 저희 MBN이 단독으로 입수해서 지금 보도해드리는 건데 부검 감정서에 나온 내용을 차례차례 이 순서대로 이 홍수민 아나운서가 좀 주요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일단 부검 감정서를 보면요. 일단 조직검사상 폐에서 미만성 폐포 손상과 더불어서 급성 화농성 폐렴 소견을 보여서 소기관지에서는 몇 군데에서 그 아까 말한 그 이물질이 관찰된 간에서 중등도의 지방 변성 소견을 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이물질이 관찰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만성 12월에 이미 서현양은 사망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죠.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 2월 어찌된 일인지 이듬해인 2008년 2월 모든 가족이 서현양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즉 이민을 갔다는 그 내용이 분명히 써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MBN 뉴스와이드 취재진 제작진에게 보내온 학생 생활 기록부입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지금 물론 이 지금 미스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게 많습니다만 왜 그 전에 사망했는데 이미 2008년 2월에 이민을 간다고 기록이 돼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서혜순 씨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뭐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혜순 씨가 고의적으로 그 서현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는 명백하다. 다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은 소송에서의 어떤 유리한 이런 거라고 지금 현재 보이는 건 그래요. 그 소송은 저작권 관련 소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선이지만 뭐 저간의 사정이야 서혜순 씨밖에 모르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적어도 고의적으로 죽음을 알리지 않은 건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요. 그동안 이 서현양의 죽음 2007년에 12월에 이미 사망했는데 10년 동안 알리지 않았던 것에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죠. 관련해서 발언들을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댁이 무슨 서화한테 한 번도 서화한테 따뜻한 밥을 차려준 적이 없어요. 큰엄마라는 사람, 고모라는 사람들. 서울 한 번도 부른 적 있대요? 한 번도 없다고요? 한 번도? 예, 한 번도 없어요. 김광석 씨 살아있을 때 돌아가신 후에 다? 돌아가실 때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후. 친가 쪽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생가라는 게 어디에? 친가 쪽에 알리지 않으신 이유. 그러니까 친가 쪽뿐만 아니고 저는 저희 엄마도 매일매일 터져 나옵니다. 꼭 김광석 씨 관련된 뉴스. 자, 그런데 오늘은요, 네 분과 함께 좀 색다르게 이렇게 해볼까요? 오늘은 경황이 없었지만 땡땡했다. 이 시리즈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백 변호사님, 경황이 없었지만 땡땡했다 시리즈 첫 번째는 뭘까요? 학교에는 알렸다. 근데 학교에는 알렸다니까 그 서현양의 죽음을 알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근데 서현양이 사망한 시점은 2007년 12월 23일입니다. 2007년이면 서현양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사망을 했으면 사망한 사실 당연히 알렸어야죠. 그게 일반적 상식이잖아요. 근데
2008년에 정상적으로 중학교 2학년이 됩니다. 허허.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생활기록부에 딱 보면 이제 3월 3일 날 개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오죠. 네. 그럼 무단결석 아니에요. 어허. 무단결석이니까 학교 측에서 알아보고 네. 그 상황에서 서혜수 씨가 통보를 해요. 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허허.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네. 사망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혜수 씨는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않았다는데 네.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않은 것과 서연이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는데 알리지 네. 않은 건 숨긴 거는 허허. 아예 다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경황이 없는데 서연 양이 사망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미국을 간 것도 모자라서 네. 학교에는 서연 양과 마치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것처럼 알렸다라고 해서 네.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저희가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제 저희 MBN의 뉴스와이드, 송전 앵커가 진행하는 MBN 뉴스와이드 제작진이 직접 서혜순 씨와 접촉을 해서 이 서혜순 씨로부터 이 직접 건네받은 서연 양의 학생 기록부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MBN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 서연 양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방금 백성문 변호사의 말씀처럼 2007년